파워 인터뷰. 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의 신혜진입니다. 자, 오늘 파워 인터뷰의 주인공이 누군지 참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 이분의 이름 뒤에는요, 항상 이런 수식어가 너무 많습니다. 철학자, 뭐 또 개그계의 대부, 뭐 자연인, 그리고 컴퓨터 도사. 자, 유쾌한 괴짜 전유성 씨 모시겠습니다. 참 제가 어젯밤에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전유성 씨는 원래 이렇게 항상 엉뚱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인터뷰 하시면서 혹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소개 이 순간부터 저를 놀라게 하셨어요. 왜 뒤에서 나오셨어요? 뒤에 공기가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풀리게 됐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자, 전유성 씨를 두고요. 개그계 뭐 배우 세력이라고 하던데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 뭐 개그 콘서트? 네네. 배우 조정은 잘하고 계십니까? 처음 아이디어만 냈을 뿐이고 네. 후배들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연습자로는. 저도 잘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원래 그 시간대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네. 저희가 밀렸잖아요. 야밤으로. 그랬습니까? 잘 됐네요. 네, 이 자리는 사실 그 초대 손님이 굉장히 떠는 자리거든요. 긴장하는 자리인데 오늘은 제가 전유성 씨 옆에 있으니까 제가 막 떨려요. 저의 허를 찌르지 않을까 싶어갖고. 허리를 찌를 수는 있어도. 예, 알겠습니다. 자, 50대의 나이에도 20대보다 앞선 감각을 지닌 사람 전유성 씨 진면목을 느끼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어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오면서도 걱정 많이 했는데 저한테 유리한 얘기는 열심히 변명할 것이고 불리한 얘기가 혹시 나오면 기억에 없습니다로 읽어냈습니다. 전유성 씨 다운 예, 말씀이었습니다. 자, 전유성 씨 모시고요. 파워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지경 씨. 네.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네, 이 프로그램 너무 열심히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질문했을 텐데 그리고 네.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전유성의 모든 것을 한번 벗겨보고 싶어요. 미리 벗을까요? 걱정되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전유성 씨의 파워 리포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씨. 네, 글을 보면 고정관념이 뿌리채 흔들린다. 어눌한 말투의 궤변 같지만 알고 보면 인생의 진리를 말하는 남자, 개그계의 철학자 전유성. 그의 친구들은 그를 마시간 천재라고 부른다. 저 얼굴로 탤런트 시험에 응시 4번이나 낙방한 전유성. 그 이후 그는 안 해본 것이 없다. 통기타 살롱 MC, 분식점 DJ, 영화기획, 광고 카피라이터, 개그방송 작가, 대기업의 이사,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책까지 쓴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밌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아닌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등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그의 책들.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를 시작으로 PC통신,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전유성만큼 한다 시리즈로 컴퓨터 책도 밀리언셀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니 1997년엔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는다. 국민정보화에 앞장섰다는 것이 그 이유다. 언제나 신선함을 몰고 다니는 기발한 남자, 풍류와 낭만을 아는 남자 전유성.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자유인이다. 죄송하지만요, 전유성 씨 뵈면 맨날 먹고 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파워 리포트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네요. 전유성 씨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안 웃긴다. 왜 저분이 개그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스스로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타로 치면은 호스트 기타가 있고 베이스 기타가 있듯이 저는 처음부터 남을 받쳐주는 역할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받쳐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받쳐줌으로써 주인공이 웃기는 역할을 했으니까 전 별로 웃기는 게 없었을 겁니다. 전유성 씨의 개그맨 경력 30년이 곧 네. 우리 한국 개그계의 역사입니다. 처음으로 개그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마치 저 히트곡 하나 없이 30년 세월을 버티는 조영남 씨처럼 코너에서 어떤 주인공을 맡아본 적도 없고 또 그 개그맨 차트에 1순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정말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순위 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개그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어느 쪽입니까? 옷 못 입을 것 같은 연예인. 제가 3년 내리 뽑혔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어떤 장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랑 연장을 해서 얘기하자면 자기 분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제 파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청춘물 하고 싶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그땐 저랑 같이 할 파트너가 변변치 않았어요. 없었어요. 뭐 최용순 씨 있었고 그래서 청춘물을 보기로 했는데 연기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받쳐주는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어서 최양락 씨, 심영래 씨, 이마령 씨 쭉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40살이 됐을 적에 TV를 한번 봤어요. 청춘을 돌려다를 봤더니 정말 연기를 너무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연기하는 일은 관두고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나 했더니 인터뷰하러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틈새를 공략해서 인터뷰하는 쪽으로 바꿨죠. 그랬더니 또 한동안 잘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또 바꿔가지고 패널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틈새를 잘 노리는 게 지금까지 버티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개그맨뿐만이 아니고 많은 연예인들이 사실 전유성 씨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파워 인터뷰에 화두를 정해봤습니다. 자, 전유성은 유쾌한 사이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뭐 기분 나쁘죠. 왜 그런 말이 저한테 들렸는지. 교묘하게 표정을 해가지고 유쾌한을 앞에 붙여가지고. 네, 과연 전유성은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미지와 또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승민 씨. 예. 전유성 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엉뚱하다 이거든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엉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물론 뭐 엉뚱하려고 노력한 적도 사실은 있지만 연예계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다 엉뚱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엉뚱하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지 평범하고 그러면 저는 뭐 별 분들이 연예계에서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대로 다 쫓아가는 걸 하는 거는 정말 재미없는 일이고 우리가 또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예, 남들 하는 대로 쫓아가면 중간은 한다 그랬는데 연예계 쪽은 앞서 나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자연 도태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궤변론자라든지 궤변 얘기 많이 들었죠. 후배들이 유성이 형 얘기는
들을 땐 참 그럴듯한데 돌아서서 5발자국 이상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좀 더 저희가 진실을 알아보기 예. 위해서 동료분들의 이 증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요. 예, 예. 함께 보시죠. 네. 야 병서야 낙지하고 소주 한 잔 먹으러 가서 또 그래가지고 이제 명동일 갔습니다. 산낙지하고 소주 한 잔 시켜놓고 이제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 등화관제 훈련이라고 했어요. 다시 이제 훈련이 끝나고 불을 탁 켜는데 전유성 씨가 가만히 있다가 그 접시에 산낙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탁 보더니 나무 젓가락으로 산낙지를 푹 찔르면서 야, 이 새끼들아, 일어나. 훈련 끝났대잖아.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만났는데 야 오랜만이다. 그래서 아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지방 가려고 그래. 서로 바쁜 와중에 그래서 제가 인사말로 언제 소주나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는 전유성 씨가 하는 얘기가 갑자기 그 소주나 한잔 합시다라는 말에 답변이 없이 주위를 두리번 거리더니 야 가자 나가자. 아니 금방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딜 가요? 그러니까 소주 하자며 공항 앞에 가서 하자고. 논개를 부른 이동기 씨가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들이라는 분들은 이 사무실에 꼭 일이 있어 온다기보다도 그냥 대충 들리거든요, 인사하러. 근데 유성이 형이 이동기 너 웬일이냐? 놀러 왔어 형. 그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놀러 왔어? 놀러 왔으면 서 있지 말고 놀란 마. 야 바다가 나를 부른다. 이러더니 백사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가다가 무릎쯤 들어가서 나오겠지. 양복을 입었으니까. 근데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 목까지 들어가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살려!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쑥 나왔어요. 나오더니 뒤로 싹 돌더니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당해갖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바다가 안 불렀대. 아까 저 연예인들은 엉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엉뚱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전유성 씨는 지금 그 증언을 보더라도 특별히 더 엉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뭐 김학래 씨한테 대해서 최병서 씨에 대해서 저기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들 많이 있어요. 사회보다 말고 재채기하는 건 엉뚱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니, 용서할 몇 거 주 없어요. 계속 감기가 괜찮아요. 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네네. 그러자 PC통신에 이렇게 떴습니다. 혹시 그간 유행어도 없고 보여줄 게 없어서 훌쩍 여행을 떠나신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30년 됐으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개그맨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즐거워하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웃기든지 안 웃기든지를 떠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제 30주년을 자축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서 여행을 선택하신 거군요. 네. 근데 기분 나쁘세요? 전유성 씨 하면은 정말 연예인들이 잘 여행을 못 가거든요. 스케줄이 빡빡하고 그러니까. 근데 거의 뭐 다음 스케줄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여행을 떠나시잖아요. 유럽에 석 달 있었죠. 지리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상경하셨죠. 지리산에도 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해안 일주도 뭐 한 달 하셨고. 네. 그러면 그게 순전히 내부에 있는 방랑벽, 역마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여행 많이 다니시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 여행 다닐 시간 별로 없어요. 근데 연예인 중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이 다니시는 거죠. 일이 많거든요, 사실. 네. 근데 유럽 여행도 벌써 한 6년 전에 갔다 온 거고 지리산도 3년 전에 갔다 온 거고 이번에 한 달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가면 오래 갈 뿐이지 많이 가거나 자주 가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3년에 한 번씩 갔다 온 건데 좀 길게 간 것 때문에 많이 댕겨 자주 댕겨 이렇게 알려지는 거. 핸드폰을 보편화되기 전에 예전에 삐삐 가지고 다닐 때 전유성 씨한테 삐삐 치면은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돈 될 일이면 메시지 남기고 돈 안 될 일이면 끊어. 이렇게 메시지가 남겨졌는데 그 최근에 여행 다녀온 그것만 해도 고정 프로그램 한 서너 개를 제치고 여행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출연료를 계산하면은 그 삐삐의 메시지를 그렇게 남길 정도의 그런 분인데
그런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프로그램 하는 게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여행을 갔다 그러면 나 스스로도 굉장히 쓸쓸할 것 같고 처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적에 한 프로그램 3개 정도 할 적에 안 해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좀 폼나 보이지 않을까. 아니 혹시 부인 진미령 씨를 너무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배짱이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뭐 진미령 씨가 계속 밤무대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버릇하니까. 이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 돌아다닐 적에 밤무대 나가서 노래해서 버는 거. 그러면 집에 통장 관리는 누가 하세요? 예. 저도 안 하고 저희 처도 안 하고 저희 처남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동에 카페 하시잖아요. 네, 네. 밤 11시 되면 카페가 문을 닫는데 전유정 씨가 그 카페에 계셔도 밤 11시가 되면 진미령 씨가 나타나서 수금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럼요. 돈 관리를 부인이 안 하고 처남이 하면 그 돈이 다시 처남한테 가는 겁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처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좀 스케줄들이 막 바빠요. 그래서 매달 15일 날 내야 되는 거, 10일 날 내야 되는 거, 저희 어머니한테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 사실은 놓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남이 그런 일들, 저희들 스케줄 관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남한테 필요하면 타서 쓰고 이제 저희 처는 그냥 직접 타서 쓰고 나는 달랜다 뭐 그래가지고 받아 쓰고 그렇죠. 그래도 진미령 씨가 무슨 인터뷰에서 보니까 전유성 씨가 돈 좀 많이 갖다 주면 제일 좋겠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가정적인 거다. 저는 벌면 다 갖다 주죠. 인쇄도 다 갖다 바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 출연료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중간에서 새어나갈 횡령할 그런 위험이 없지만은 네. 가끔 그 지방의 행사나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도 다 갖다 다 줍니까? 갖다 바쳐요? 투명하게. 거의 다 갖다 줍니다. 와 너무 저는 뭐 좋겠다. 큰 돈 쓸 일이 사실은 예, 별로 거의 없으실 것 없거든요. 같아요. 네. 전 뭐 소주 좋아해서 소주 마시면 뭐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나오고 요새 뭐 사진 배운다고 까불고 다니느라고 사진 쓰는데 돈 좀 먹던 좀 들고 나머지는 뭐 뭐 여행 다니시느라고 경비. 차 운영비 안 들죠 저는. 운전 못 하시니. 운전 못하고 차 없고 아, 면허증 없으세요? 없습니다. 있으면 하나 주실래요? 그 양복 언제 마치신 겁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7년 전쯤에 입었던 분이 같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군요. 저 방송 펑크 내신 일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방송 펑크를 총 몇 번이나 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한 20여 번 정도. 20년. 왜 펑크를 그렇게 많이 내셨죠? 저는 야단 맞는 게 싫어서 늦게 가면 야단 칠 것 같아서 아예 야단 안 맞았어요. 그렇게 펑크를 수없이 많이 냈다는데요. 방송 활동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지장 무진장 많았죠. 저도 20대 때 방송 DJ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송영길, 임성훈, 전유성, 허참 이렇게 4명이 늘 물망에 올라갔는데 늘 제일 먼저 제가 그 물망에서 떨어졌어요. 얘 좀 불안하지 않아? 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또 10년쯤 지났는데 또 새로운 피드들이 저를 쓰려고 그러면 저를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10년 뒤에 그 또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자신 있으면 해봐 그래가지고 한 20년 동안 못했죠. 지방에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펑크를 내는데 그 이제 전화를 하면은 지방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왜 꼭 구태 지방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변명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결국엔 내 방에서 하는 것도 지방이고 지방 아니에요. 뭐 지방은 다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여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후배들이 그 고정 프로그램에서 잘 나갈 때 정말 인간적으로 좀 부럽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 사실 없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달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그 몇 명을 이렇게 개그맨으로 데뷔시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게 고마워하면서 저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큰 돈을 갖다 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너희들이 네 몫을 잘하면 그걸로 한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안 받았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씨의 즉흥적이고 엉뚱한 발상은 굿 아이템으로만 만나고 싶습니다. 세월에 더해진 여유로움이 되게 보기 좋거든요. 앞으로도 그 방황이 벌써 끝납니까? 네, 끝납니다. 좀 더 해드릴까요? 네, 뭐 저. 예, 이렇게 정말 당황되네요 제가. 이 자리가 바뀌었으면 전 답변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심해서 왜 계속 마무리하세요. 보다 안정된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안정.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성 씨는요, 개성이 강해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혼자인 것,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 없이 사시는 분 같아요. 마음 편하게. 막 일부러 고민거리 안 만들고 있어도 이렇게 훌훌 털어버릴 것 같고 그러시거든요. 이 시간에 전유성 씨의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박사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20대 아주 암울하고 불안했던 시절을 보냈다고 회상을 하셨던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본인이 제일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일은 역시 저는 그냥 막연하게 뭐 뜻이 있어서 연예계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지금은 아닌데 제 얼굴이 최무룡 씨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가졌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영화 배우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 연기는 안 된다라고 저희 선배들이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부산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울 말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상한 억양인데 그것 때문에 빠따도 많이 맞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가 안 되나 보다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연출로 한번 바꿔야지.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연출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뭐 남들 다 시험 보는데 왜 나는 안 되나 해서 탤런트 시험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4번 떨어졌어요. 떨어질 적마다 저는 틀림없이 나를 안 뽑은 방송국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안 망한 걸로 봐서 그쪽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TBC에 곽규석 선생님을 제가 찾아가서 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실 적에 작품 누가 써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쓰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써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코미디 쪽 일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도 늘 불안했죠. 내가 과연 코미디에 자질이 있는가? 또 안 쓰면 어떡하나? 그나마 또 군대까지 갔다가 오니까 또 뭐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대마초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한 6년 반 동안 쉬었어요. 그때는 6년 반 동안 안 풀어주더라고요. 요즘 바로바로 풀어줘갖고 애들이 아주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죠. 앞으로 내가 30대는 뭐가 돼 있을까, 또 40대는 뭐가 돼 있을까, 또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좀 있었죠. 그 20대는 이제 히피이즘에도 빠져서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고도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50대가 되셨고요.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인생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뭐 히피즘이라는 게 그냥 뭐 괜히 폼 좀 잡고 댕긴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가졌었어요. 그 풍조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특별한 철학이 있는 건 아니고 좀 안심심하게 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뭘 해서라도 안심심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지금의 이제 20대의 젊은이들도요. 암울하고 또 우울하게 이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아까 20대가 참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먼저 그 거친 입장에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전 뭐 20대 아니라 30대라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전 늘 권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같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연예 계통 일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배우로서 자질이 없으면 이상하게 또 기획 쪽에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획이 안 되면 연출 쪽에 또 그런 못지 않으면 뭐 포스터를 만드는 디자인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연예인이 되겠다고 해서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드라마 하나 끝날 때 올라가고 그 스태프들 이름들이 쭉 올라가잖아요. 수십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자기 적성에 맞는 게 틀림없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운동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축구로. 또 축구하다 보면 축구 행정이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축구 홍보하는 거에도 자기가 맞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면 자기가 들어갈 자리는 충분히 있다. 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게 자 개그 인생이 벌써 30년씩이나 되셨죠. 참 오래 되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30년 정도가 됐으면 참 연기 잘할 만해요. 근데 진짜 연기 못 하신다면서요. 본인은 자기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한다 이거 말고요. 참 어눌하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네. 대사 많이 안 하는 거 많이 골랐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연출자한테는 대사를 줄여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연출 17년인데 대사 줄여달라는 배우 처음 봤다고. 근데 대사를 줄여서라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던 네.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그것도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연기도 못하면서 정말 돈이 안 생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막 비디오 영화들을 막 한창 할 적에 제가 많이 찍었었어요. 그때 그걸 왜 내가 그걸 했었나. 자 저희가요 저 전유성 씨의 연기 모험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박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아니 놈들은 그 본격적으로 지구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대로 당하기만 하는 겁니까? 아주 안타깝소요. 아유 잔인한 놈들을 좀 보십시오. 야 저걸 그냥 타고 날도 어쩌란 말이오? 저걸 그냥 성질대로 한다면 그나저나 난 이 나이 돼도 자식 하나 없으니까 아우 지시할모. 황실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셋이서 합의됐어요. 아니 나도 없는데 그런 걸 결정을 져요? 이건 날치기가 어딨어? 날치기 통과야. 무효야.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대의를 따르십시오. 엄마 무서워. 이 아저씨들 관두게 하지 마. 까지 왜 그래? 수식스럽게. 아이 그래도 깜찍하잖아요. 모독기 타산 전유성 씨입니다. 네, 전주성 씨. 네. 모독교사.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못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 생각하고 봐서 그렇지 그 계산된 어눌한 연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말투가 어눌하잖아요. 그리고 저런 걸 언제 다 했나 싶네요, 정말. 그리고 처음에 했던 거, 예. 그 비디오 영화, 그때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심영래 나오는 영화의 박사는 저 엄영수 김한나가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전유성 씨가 개그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으면서도 정작 정말 주인공은 못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주인공을 맡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연기력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개그했던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씨앗을 뿌렸지 꽃을 피운 거는 그 서세원, 김영곤 시대 또 장두석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꽃이 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그때 뭐 많이 이렇게 할 공간도 없고 그랬었었죠. 네. 저는 제가 이제 아나운서실에 오래 있을 때 보면요. 다른 후배 아나운서들이 9시 앵커도 하고 가요 프로 MC도 하고 이랬을 때 이렇게 선배로서 밀려 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서글프고 좌절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혹시 이제 후배들이 막 유명해지고 크고 그럴 때 후미진 곳에 있을 때 진짜 그런 감정 안 느끼세요? 이건 정말인데 저는 후배들 나이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주병진 나이도 모르고 이영자 나이도 모르고 몰라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저는 상계방송국을 통틀어서 내가 제일 선배다라는 것 때문에 알 필요가 없죠. 그냥 다 후배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개그맨들이 누구나 아이디어 회의를 다 하는데 선배라는 입장에서 제가 연기가 잘 안 되니까 이거는 양락이 네가 하면 좋겠다. 뭐 누가 했으면 좋겠다. 영자 이거 해봐라. 뭐 인봉아 이거 해봐라. 이렇게 줄 수 있는 편한 입장이었죠. 제가 제일 선배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이 밀려 있다 그럴 때 제가 놀러 가면 그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젊었을 때는 뭐 머리가 다들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굳어지는데 전유성 씨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그 머리가 굳어지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알기에는 시집
또 굉장히 많이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컴퓨터 관련 책도 쓰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고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머리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거는 뭐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시집 읽기를 정말 많이 권합니다. 정말 시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정말 다들 독특해서 그 시인들이 그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제가 많이 놀라면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어보고 많이 권합니다. 근데 그 책의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시리즈가 쭉 있잖아요. 네네. 일주일만 하고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그 책을 본 제 어떤 사람이 일주일 했는데도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네네. 돈을 그런 돌려줘야 얘기하는 되는 거 사람들이 아닙니까? 있어요. 책값을? 틀림없이 그 사람은 열심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 컴퓨터 하시는 분들 많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는 1시간 안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1시간이다 시리즈를 하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개그맨들은요, 꽁트 연기보다 MC나 리포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옛날 왜 스리랑 부부 같은 히트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코미디가.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라는 표현도 사실은 듣기 좀 거북하게 생각하고 그냥 네. 후배들한테 소개할 때 그냥 개그의 큰형 뭐 이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그계의 맏형. 네. 요즘에 많이 침체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외국의 시트콤을 보면 우리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웃음의 포인트를 놓칠까봐 그 웃음을 깔기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외국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 방송 같은 걸 할 적에 그 요즘에는 그 방청객을 이렇게 전문으로 동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 방청객들한테 웃어달라고 뭐 사정하고 부탁하고 함성 질러주세요 뭐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방청객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너무 똑같아졌어요. 뭐 이러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네네. 오시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이 소리죠, 이 소리. 네. 이 소리.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보는 사람은 우습지 않은데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만 그 시청자하고 코미디하고를 멀게 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안 웃었는데 왜 저기서는 자꾸만 웃어? 뭐 저 재밌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웃기는 사람들은 생겨나는데 꽁트들은 안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예전에는 우리 코미디를 하다가 웃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수 중에 조영남 씨 같은 분. 그러면 그 역할을 시키면 와서 또 훌륭하게 소화를 해주시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이휘재, 뭐 이영자 그러면 그 요즘에 한창 뜨는 가수들을 인기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코미디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식화된 웃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해도 다 웃길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실제로 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희 개그 콘서트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정말 웃으면 웃고 안 웃으면 웃지 말고 안 웃으면 그 코너 없애버리면 되고 그 사람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안 웃은데 웃게 해가지고 미리 사람들 웃는 걸 찍어놨다가 우리가 웃기지 않을 적에 웃는 장면을 편집해서 넣는 거는 이제 관객들의 외면을 틀림없이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개그맨들이 우리나라는 그 뭐 정치적인 문제나 뭐 종교적인 문제, 특히 뭐 어떤 지역적인 지역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개그 소재가 되게 국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유성 씨는 또 개그 소재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질문은 소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 아주 오래되신 우리 대선배님들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소재가 바닥났어 없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소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가게를 차려놓고 팔아먹을 물건이 없다라는 건데 그럼 빨리 가게 문 닫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신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나라에서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매맞고 물 뒤집어 쓰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하는 코미디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코미디는 굉장히 저질인 것처럼 막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그 장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차플린 같은 코미디 그런데 차플린 코미디는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코미디도 그 다양하게 웃길 수 있는 거지 몇 가지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몇 가지 공식으로 자꾸만 타의에 의해서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의 웃음 생활에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또 예전에는 그런 코미디를 많이 했어요. 할 적에는 실컷 웃고 한참 생각하면 뭔가 교육적이고 교훈이 남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외국처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외국 코미디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음담패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뭐 침체된 코미디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아주 구체적인. 이제는 그 컬트 삼총사 같이 그런 팀들이 저는 많이 생겨났으면 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코미디에 이렇게 맞출 것이 아니라 그 팀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공연을 통해서 무대에서 오랫동안 연습을 하죠. 또 그 팀들이 늘 같이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늘 소재 연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고 일주일 하고 일주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팀들이 좀 많이 생겨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는 굉장히 고액의 소득이 되고 그러는데 코미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미디가 시청률이 그 제법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재가 없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제 한번 정식으로 소재 공모를 해봤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드라마는 뭐 광복절 기념으로 5천만 원, 뭐 한 1,000만 원 고려, 뭐 현상 공모 뭐 이런 걸 했는데 코미디를 위해서 정말 1,000만 원 공모, 2,000만 원 공모를 하면 틀림없이 이 돈이 많으면 좋은 걸 쓰는 사람들이 저는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제일 좋은 거 2,000만 원 주고 나머지도 다 좋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쓰겠는데 방송 원고료대로 그대로 주겠다 그래도 싫다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틀림없이 좋은 소재들도 생겨나고 예전에는 그 코미디를 연출하겠다는 분들이 없었는데 요즘엔 코미디 연출하시겠다는 분들이 처음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또 코미디 세트만 내가 전문으로 하겠다, 코미디 의상만 하겠다, 코미디 소품만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 코미디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유성 씨의 가장 큰 힘은요,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 그러니까 얼마 전 아이디어를 엮은 책도 내셨잖아요. 네네. 그걸로 본인이 사업을 해도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왜 그걸 무료로 나눠주십니까? 그거는 제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아이디어는 내는 걸로 끝이 나야지 그걸 발전시키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실예를 드려주면요, 심야 영화 상영 아시죠? 그것도 전유성 씨 아이디어고요. 또 여러분 TV 리모컨 어디 잊어버리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TV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리모컨에서 소리가 나는 지금 그 아이디어를 외국 회사와 함께 합작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우리나라 국내 회사입니다. 국내 회사입니까? 예. 제 조사가 틀렸군요. 예. 외국 회사에서 개발 중이라고. 또 국내 회사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 여학생들이 그 전철 안에서 모르는 아저씨들이 이걸 만지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도 만지는 아저씨들은 계속 있는데 그 뭐라고 얘기하지만 겁먹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죠. 무섭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엉덩이 뒷주머니에다 탁 집어넣고 리모컨으로 어떤 아저씨가 만질 적에 탁 누르면 이상한 소리가 삑 난다든가 조금 더 발전시키면 전기가 온다든가 그런 걸 만들면 틀림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이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또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저희 파워 인터뷰에서요, 좀 짓궂은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행만 하면 전 국민이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즉흥해서 좀 내실 수 있겠습니까? 뭐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우리가 이제 고속 터미널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그 주차권을 뽑아가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꼭 혓바닥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사람 형태로 만들어서 혓바닥처럼 만들어서 뽑아가게 하면 재밌을 거다. 근데 그 얼굴이 우리가 누구나 좋아하는 심형래 얼굴 해갖고 안내 같대요. 한 장 뽑았대요. 땀이 나면 딱 뽑아가면 고속도로를 출발하는 사람들도 즐겁게 저는 그렇겠네요.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맹구 목소리로 지하철 안내 다음은 동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밀리는 시간에 좀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우리가 좀 신이 나려면 정말로 그 우리 대통령이 그 야구 이승엽이 막 50개 치고 51개 쳤다 막 그럴 적에 우리 대통령도 야구복 같은 거 한번 다 입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면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아이디어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최근에 뭐 청문회 좀 있었는데요. 뭐 거기 선서까지 했었는데 뭐 거짓말 쭉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뭐 진실을 좀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저도 뭐 진실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거기 나온 여러 여자분들이 그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뭐 거짓말을 했는지 다 맹세를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인구가 우리가 많아지니까 그 인구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 수도 늘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들끼리 합의를 봐서 극동 아시아 담당을 하나 이렇게 정해주시면 그분들이 좀 더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전유성 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수많은 아이디어가 번쩍거립니다. 예. 근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사실 금방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늘 어떻게 메모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어떻게 기록을 해요? 네, 메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혹시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는데 메모를 안 했다가 잃어버린 아이디어도 많이 있습니까? 네, 술 먹고 했던 거 가끔씩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자면은 파워 인터뷰가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출연자 패널 몇 분이 바뀌면 틀림없이 쓸데없는 질문을 근데 하시고 굉장히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노력해서 나오는 걸 조금 아까 제가 느꼈어요. 그럼요. 시집도 예. 굉장히 많이 읽고 그럼 책 읽고 시집 읽고 외에는 사실 남이 모르는 어떤 노력을 많이 하세요? 아이디어를 위해서. 남이 모르는 노력,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도인데 저는 뭐 저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그 후배들한테는 그런 얘기합니다. 남들 이기려면 뭐 남보다 1시간을 더 노력해라 그러는데 저는 1시간까지는 아닙니다. 15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5분만이라도 정말 내가 어떻게 웃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밌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심심할 거를 계속 15분만 해도 틀림없이 저는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유성 씨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여행을 하면서 하나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말투가 좀 어눌하기도 하지만 좀 무뚝뚝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말 여행 마치면서 사람들한테 좀 친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내가 좀 귀찮더라도. 그래서 저희 집이 분실물 센터 전화번호가 끝자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요. 뭐 새벽 2시에도 오고 4시에도 오고 뭐 분실물. 그 잊어버린 사람들은 참 급한 마음에서 전화하는데 우리는 또 새벽 2시, 3시 자다가 받으면 열받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고 이렇게 끊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거 갔다 오고 나서는 제가 그 번호를 이렇게 일러주는 생활을 하는데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캠핑을 가면 먼저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텐트 좀 쳐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딱 와서 텐트 치고 옆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딱 놀다 가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이 정말 즐거울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말 유쾌한 그런 괴짜 웃음을, 즐거운 웃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즐거웠고 고맙습니다.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끝날 때 보면 예. 늘 저기 버스 정거장에서 하시죠? 네. 좀 딴 데서 하실 수는 없어요? 딴 데서 하나 마련해 주실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뭐요? 뭐 좀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요? 네. 그리고 심혜진 씨는 이 프로그램을 42회 진행하면서 네. 내가 정말 잘하는 MC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없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네.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적. 42회 전부요. 네. 또 혹시 내가 이러다가 잘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절대 잘릴 일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먼저 자신 있게- 그만둔다고 할 거거든요. 잘리기 전에. 제가 늘 그 수법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마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전유성 씨 모시고요. 전유성 씨의 그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금씩 알 수 있는 것들 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즐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